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기초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콘택트 렌즈 기초 9주차 2차 시 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하는 방식은 총 3가지 제조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선반절삭법, 두 번째가 회전주조법, 세 번째가 주형주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선반절삭법은 선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딱딱한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데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뾰족한 것으로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좀 거칠어서 추가적인 연마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변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또 원하는 부위에 적절히 깎아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 중에서 회전주조법과 주형주조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 중에 한 가지인 회전주조법 또 주형주조법에 대한 정확한 제조 공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임상에 나아갔을 때 각각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제조 방법에 따른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특징을 적용해서 적절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할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죠. 그래서 선반절삭법까지 학습했었고요. 자, 이 내용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선반절삭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선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게 되면 좀 확대해 볼게요. 이 왼쪽에 교재에다가 내가 이렇게 QR코드를 하나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잠깐 요 영상을 스톱하고 요 QR코드를 스캔해서 보게 되면 이 선반절삭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도 이 내용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지 이러한 공정에 대해서 또 동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먼저 봐도 되고요. 조금 이따 또 수업 진행하면서 실제로 동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QR코드 잘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가 추후에 여러분들이 또 이 선반절삭법에 대한 그런 방법을 좀 확인하고 싶으면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좀 확대돼서 보이면 좋은데 화면에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네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정도 좀 확대하면 좀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일단 좀 이따 동영상을 볼 거니까 내가 차례차례 이동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폴리머 형태의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버튼이라고 하면 누르는 버튼도 얘기하고 이런 단추 같은 것도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을 고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잘라진 것 이렇게 누르는 버튼 같이 생겨 있다 그래서 그냥 버튼이라 그래요. 이렇게 형태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잘라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반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좀 전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후면을 먼저 가공하게 됩니다. 가끔 그 국가고시에서 이 순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선반절삭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전면을 먼저 절삭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이 되겠죠. 후면을 먼저 절삭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면을 절삭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렇게 그 사람의 각막의 곡률 반경에 맞춰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먼저 만들고 앞을 깎아서 도수를 형성해야 되는데 앞을 깎아서 도수를 먼저 형성해 놓으면 뒷면에 그 베이스 커브를 형성하면서 깎으면서 또 도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걸 막 외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서 중요한 건 이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그 사람의 착용해야 하는 각막의 곡률 반경하고 일치시켜야 되지. 그래야 착용감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한 후에 저 앞쪽에 곡률을 변화를 주어서 도수를 형성해서 최종 만들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후면 가공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를 방향을 뒤집어서 전면을 절삭해서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뭘 형성한다 그랬나요? 그렇죠. 도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표면을 연마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요 5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연마라는 이 공정은 뒤에서 설명할
회전주조법이라거나 주형주조법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선반이라는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깎아내기 때문에 그 울퉁불퉁한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지 않으면 착용감이 좋지 못해서 착용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표면 연마 공정을 거치게 되고, 또 표면에 혹시라도 뭐 이물질이 묻지는 않았는지, 또 표면에 혹시라도 뭐 불규칙한 면 같은 건 없는지 이런 표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건조 상태로, 그러니까 딱딱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7번부터는 식염수에 담가서 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담근 다음에, 그러니까 건조 상태에서는 표면 검사를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에 담가서 수화를 시킨 상태에서 또 물을 머금으면서 약간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팽창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표면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런 유리통에 담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밀봉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멸균 작업을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없앤 다음에 배송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합니다. 뭐 물론 중간에 이제 안경사가 먼저 받아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 또 글을 통해서 그 학습한 내용을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은 미리 그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들 요 QR코드 찍어서 확인해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동영상 보면서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머리에 상기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렌즈가 중간에 보이죠, 그죠? 자, 폴리머에서 이렇게 작은 형태로 잘라서 이 단추 형태, 버튼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양만큼만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멈춰보면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긴 했는데, 여기 보면 OD와 OS라고 써있죠. 그죠? 이게 약간 반전돼서 좀 그렇긴 한데 8.00mm의 베이스 커브와 오른쪽은 마이너스 2다이옵터 맞겠죠? 2다이옵터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도 8.00의 그 베이스 커브를 가지고 마이너스 2. 이게 맞죠? 2.50이죠? 2.50 다이옵터의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세요. 주문서가 들어오면 요 직경은 여기 보면 이것도 조금 끊었다 가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보면 DIAM 여기 써 있는 건 뭐냐면 다이아미터입니다. METR이 생략된 건데요. 그래서 DIA 이게 좀 반전됐어요. 어쨌든 DIA 또는 DIAMETR 다이아미터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렌즈의 직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직경이 9.5mm 정도 되는 렌즈네요. 사실 이게 9.5mm면 이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주문서대로 만들게 됩니다. 베이스 커브 8.0 넣었죠. 직경은 9.5mm로 하고, 자, 선반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공한다고 했죠? 후면을 먼저 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렌즈 뒷면에 이렇게 오목 들어가는 형태로 그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아까 처방서에 8.00mm의 베이스 커브를 가지죠. 그래서 8.00mm 베이스 커브를 갖도록 선반을 이용해서 깎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연마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연마 작업을 하고, 두께가 제대로 깎였나? 15.33mm네요. 원하는 두께에 맞춰서 깎았나를 확인한 다음에 후면이 제대로 깎여 있으면 이건 접착제거든요. 그 접착제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다시 선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면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지금 접착제에다가 틀에다 붙이는 거예요. 선반을 고정시키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 평평한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부분은 접착제가 발라져 있는 부분은 그 후면을 이미 가공한 거고, 얘를 그 선반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인 상태에서 이 평평한 부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깎겠죠. 그래서 전면을 가공해서 이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면을 깎아서 도수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선반으로 가지고 가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전면을 깎게 되죠. 이제 전면을 쫙 하고 깎아서 볼록하게 깎죠.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도수에 맞게끔 쭉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직경도 잘라내고 있죠. 옆에 보면 직경을 깎아내고 있죠.
그래서 그 렌즈에 따른 만약에 직경이 아까 9.5mm의 직경을 원했으니까 요 전면도 깎고 그다음에 요 옆에 전체적인 이 직경도 깎아서 필요한 만큼을 가공하게 됩니다. 자, 깎아냈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또 연마 작업도 해야 되겠죠? 전면을 깎았으니까 전면도 이제 부드럽게 또 연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반절삭법에만 좀 독특하게 이런 연마 작업을 잘 하지 못하면 그 날카로운 선반으로 깎아놓은 그 울퉁불퉁한 면들이 확대해서 보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눈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면도 아주 매끄럽게 연마 작업을 했죠. 그다음에 가장자리 부분, 날카롭게 깎인 부분을 좀 부드럽게 엣지 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연마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1차 만들어진 겁니다. 아직까지는 고체 상태이지만 조금 이따 수화시키면 말랑말랑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폴리머 버튼 형태로 재료를 사용했던 걸 왼쪽과 같이 지금 선반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만들게 된 거죠. 전후를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표면 검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화시키는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도 아주 지금 매끄럽게 되어 있고 또 아주 가공이 잘 되었어요. 얘를 이렇게 수화시켜서 식염수에다 수화시켰죠. 그다음에 이 통 안에 넣어서 이제 멸균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멸균기에 넣어서 또 이런 변수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제대로 깎였는지, 도수는 맞는지, 베이스 컵은 어떻게 됐는지 이 과정을 거쳐서 멸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여기 보면 지금 무슨 공정이냐면 지금 수화시킨 상태에서 또 이렇게 물기를 지금 닦아내고 있죠. 변수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수. 그러니까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제대로 된 도수가 형성되려면 완전 고체로 굳어있는 상태에선 도수를 측정해봐야 원래 내가 원하던 도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화를 시켜야 수분을 머금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착용해야 될 도수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분이 가득 머금어 있으면 렌즈미터로 도수가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분만 제거하고 빠르게 렌즈미터를 이용해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실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도수를 측정할 때 이렇게 렌즈 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화를 시켜서 멸균 작업도 또 하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포장하게 됩니다. 유리병에 넣어서 멸균하겠죠. 요즘에는 이렇게 그 유리병의 형태로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과거에는 일회용 렌즈가 나오기 전엔 전부 다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딱 입구를 막고 그다음에 멸균기로 이동시켜서 멸균을 하게 되죠. 이게 오토클레이브라는 거거든요. 멸균기예요. 그래서 멸균기 안에다 넣었죠. 그래서 멸균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멸균이 다 됐나 봐요. 꺼냈네요. 결국은 이러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만들어졌다. 또 버튼을 이렇게 파란색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렌즈도 약간 파란색을 띠는데요.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런데 투명한 렌즈도 있고 약간 푸른색을 연하게 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칼라 렌즈의 개념이 아니라 그 투명한 렌즈는 떨어뜨렸을 때 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연하게 들어가게 해서 보통 파란색이나 핑크색 같은 걸 넣거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땐 색깔은 티가 나진 않지만 렌즈를 떨어뜨렸을 때 이게 찾기가 쉽죠. 그런 것들을 식별용 컬러를 넣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색 버튼을 사용해서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좀 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첫 번째 폴리머를 준비하죠. 이렇게 버튼 형태로 작게 잘라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를 선반에다 붙여서 후면을 가공하고 전면을 가공하고 표면을 연마하고 뭐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연마하기도 하지만 후면을 가공하고 후면 연마 작업 또 전면을 가공하고 전면 연마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공정에 따라 좀 달라요. 그다음에 표면 검사를 하고 수화를 시켜서
또 표면 검사를 다시 한번 하고 유리통에 담아서 밀봉해서 멸균을 하고 안경원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반절삭법은 지금 다양한 공정을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공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회전주조법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자, 회전주조법의 경우에는 영어로 스핀 캐스팅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스핀 캐스팅 방식 같은 경우는 스핀, 이 회전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얘기해 놓으면 마치 그 옛날에 그 소뚜껑 있잖아요. 소뚜껑을 연상하면 좋아요. 이 소뚜껑에다가 그 비 오는 날 뭐예요? 부친 게 그 밀가루에다가 뭐 그 파 같은 것도 썰어 놓고 또 뭐 하나요? 뭐 오징어 같은 것도 이렇게 썰어 놓고 해서 재료를 만들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소뚜껑 밑에다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한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축 펴서 만들면 이렇게 넓적한 빈대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주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그 밀가루 반죽을 편다면 이 회전주조법 같은 경우는 이 소뚜껑을 확 하고 돌려서 회전시킨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회전하는 곳에다가 액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액체가 원심력에 의해서 쭉 하고 퍼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만드는 것을 회전주조법, 스핀 캐스팅 방식의 소프트 콘택 렌즈 제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 소뚜껑 모양으로 틀을 하나 만들고 요 틀에 맞추어서 어떤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부어서 이 쇠에다가 계속 소프트 콘택 렌즈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쇠 틀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틀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틀을 회전하는 곳에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회전시켜 가면서 그 플라스틱 틀에다가 액체 상태의 용액을 붓습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회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액체를 부으면 이렇게 넓적하게 퍼지겠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형태의 이 틀에 그 바닥, 요 휘어진 정도는 뭘 맞출까요? 그렇죠. 뭐랑 똑같이 일치할까요?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전면의 커브랑 똑같이 맞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전주조법 같은 경우는 이 틀의 모양이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전면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든다. 그 상태에서 회전시켜가면서 회전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옆으로 퍼지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후면의 즉 베이스 커브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전면의 베이스 커브는 틀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회전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형성해서 회전주조법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를 형성한다, 만든다, 제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빈대떡 만드는 걸 자꾸 생각하면 이 회전주조법은 액체 상태의 소프트 콘택 렌즈 재질을 회전하고 있는 틀 안에 부어서 회전되는 속도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 렌즈 후면의 베이스 커버가 결정되고요. 전면은 이 틀에 휘어진 정도를 이용해서 만드는구나. 따라서 이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그 플라스틱 틀을 다양한 그 굴절력에 따라서 쫙 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회전되는 틀을 수백 개를 동시에 회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얘랑은 회전시키는 속도가 다르겠죠. 거기다 액체 상태의 용액을 축축축축 부으면 동시에 한 번에 100개의 소프트 콘택 렌즈가 쫙 하고 만들어지겠죠. 후면의 베이스 커브는 다른데 전면의 곡률 반경은 동일한데 후면의 그 베이스 커브가 달라지니까 후면의 베이스 커브가 달라져서 사람한테 착용시키는 그 각막의 베이스 커브에 따라서도 다양한 베이스 커브를 가지는 렌즈를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후면의 베이스 커브에 따라서 전체 렌즈의 도수도 형성되는 거겠죠. 어찌됐든 이런 과정으로 이 회전 틀을 아주 수백 개 또는 수천 개를 회전시키면서 액체 붓고 돌려서 만들고 빼내고 돌려서 돌리는데 액체 붓고 만들어서 빼내고 얼마나 빨리빨리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회전 주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오목형 암컷 몰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오목한 틀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쇠 형태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 어쨌든 쇠 형태로 이렇게 틀을 스테인리스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그 렌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수지를 붓겠죠. 그럼 이런 오목한 틀에 이렇게 꼭지가 달린 틀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그것을 플라스틱 오목형 암콘 몰드라 그래요. 오목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암콘 몰드를 회전시키는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재질을 붓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회전 주조법의 제조 과정은 오픈 몰딩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픈 몰딩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그 틀이 몰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몰드가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액체를 붓고 회전시키면서 만들기 때문에, 뭐 공기 중에 혹시라도 이 먼지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먼지 같은 것도 묻고, 세균이 있으면 세균 같은 것도 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의 오염 수준이 최소로 유지되도록 이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조 공정은 정말 심플해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모노머를 오목형 몰드에 주입한다. 몰드 중심축을 기준으로 조정된 속도로 회전한다. 끝!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죠. 자, 아래쪽에 살펴보면, 자, 몰드의 회전 속도는 도구의 형상 및 모노머의 양과 결합하여 최종 렌즈의 매개 변수를 결정한다. 이때의 이 매개 변수는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형성하는 거고요. 전면의 베이스 커브는, 전면의 그 곡률 반경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몰드의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몰드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결국은 후면의 베이스 커브와 소프트 콘택 렌즈의 도수가 동시에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파란 줄 보세요. 몰드의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많은 폴리머가 주변부로 이동하게 되고, 당연하잖아요. 회전 속도가 빠르면 원심력에 의해서 렌즈가 가장자리로 쫙 하고 퍼지겠죠. 그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중심은 얇고 가장자리는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이너스 굴절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도수가 낮은 렌즈를 형성하는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아무래도 이런 그 마이너스 쪽으로 굴절력이 높아진다라는 걸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조 공정 2번 오목 몰드에다가 모노머를 주입하고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모노머에다가 자외선과 열을 가해 중합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 소프트 콘택 렌즈가 액체 상태의 물 형태를 고체 형태로 딱딱하게 뭐 굳히는 것도 중합 반응이라고 하지만, 얘는 지금 소프트 콘택 렌즈이기 때문에 약간 말랑말랑한 형태로 중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중합 반응을 거쳐서 딱딱해진 상태를 또 그 수화 과정을 거쳐서 말랑말랑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제조 공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외선과 열을 이용해서 중합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별표를 쳐놓지는 않았는데 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회전주조법은 선반절삭법에서는 뭐 자외선을 이용해서 중합 반응을 일으킨다, 뭐 열을 이용해서 중합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액체 상태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모노머를 중합 반응을 이용해서 고체 상태로 만들었고, 그 고체 상태를 선반으로 깎았기 때문에 이런 중합 반응을 제조 공정상에서는 필요 없는데, 이 회전주조법은 어때요? 액체 상태인 용액 상태인 이런 모노머를 회전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좀 굳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밖으로 꺼내면 다시 물 형태로 흐르르 하고 흘러내리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좀 단단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이때 자외선을 쏘여야 되고 또 열을 가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뭐 여기 스핀 캐스팅 방식의 제조 공정이 이렇게 쭉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자세히 이걸 가지고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위쪽으로 쭉 살펴볼게요.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또 별표가 쳐져 있죠. 조금 확대 더 해볼게요. 따라서 이런 회전 주조법의 경우에는 회전하는 그런 그 몰드만 여러 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냥 자동 공정이 돼요. 위에다 액체를 이만큼 채워 놓고요. 계속 똑똑 떨어뜨리면서 똑 떨어뜨리고 회전시켜서 만들고, 자외선을 쏘고 열을 가해서 중합 반응을 하고 빼내고, 또 똑 떨어뜨리고 또 그 중합 반응하고 빼내고, 떨어뜨리고 중합 반응하고 빼내고 하면 같은 렌즈가 그냥 수도 없이 단시간 안에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렌즈를 제조 공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오른쪽을 보면 장점하고 단점이 있네요. 얘는 장점은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선반열사법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단시간에 많은 렌즈를 만들 수 있다.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회용 렌즈와 같은 그 제조 단가가 싼 렌즈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단점은 여기 있네요. 후면에서 전면으로 이어지는 가장자리 부분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 아무래도 이게 회전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는 이렇게 약간 너덜너덜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위로 잘라낸다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똑바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형의 그 칼날 같은 걸로 콕 하고 찍어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절단해내서 좀 만들기는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끄트머리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너덜너덜해진다.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을 다시 재공정에 추가적으로 공정해야 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 또 렌즈의 회전을 통해서 그 몰드의 회전을 통해서 렌즈의 베이스 커브와 도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전 속도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뭐 7.80, 7.85 뭐 이런 베이스 커브, 또 도수도 마이너스 3 다이옵터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들고 났더니 도수가 마이너스 3.07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한 변수를 좀 만드는 데는 조금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엔 아주 컴퓨터로 정밀하게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정밀하게 만든다고는 하지만 선반절삭법에 비해서는 그 정밀도는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이 회전하는 형태로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아주 매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연마 작업은 필요 없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 주형 주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형 주조법은요, 좀 이따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앞몰드와 순몰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앞몰드에 아까 그 회전 주조법과 마찬가지로 액체를 붓고요, 모노머를 붓고 순몰드로 푹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모노머를 넣고 콕 찍고, 또 모노머 넣고 콕 찍고, 모노머를 넣고 콕 찍고, 찍고. 그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생산되는 소프트 콘택 렌즈의 거의 90% 이상은 주형 주조법으로 생산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현대에는 저 회전 주조법이라거나 선반절삭법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주형 주조법으로 아주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동화된 공정으로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그래서 몰드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 몰드 딱 이렇게 딱 그 기계에 고정시켜 놔요. 액체 붓고 찍고, 액체 찍고 이렇게 만드는 게 다예요, 사실.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액체 모노머를 렌즈의 전면 형태를 만드는 하틀, 아래쪽 틀에다가 주입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 투과되는 상층 몰드는 하층 몰드와 결합한다. 이 뭐 말이 어렵게 써있지만 이렇게 쿡 하고 결합시켜서 찍는다는 얘기예요. 쿡 찍어서 어떻게 해요? 얘도 중합 반응이 필요하겠죠. 액체니까요. 그래서 열도 부과하고 또 자외선을 쫙 쏴서 중합 반응을 이용해서 얘를 좀 액체 상태가 아니라 약간 뭐 고체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좀 말랑한 상태로 만들게 되죠. 또는 고체 상태로 만들어서 수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압축되고 경화되고 딱딱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합 반응을 거쳐 건조 상태에서 콘택트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자외선이나 열을 쏘여서 결국은 중합 반응에 의해서 딱딱하게 만든다. 액체를 조금 더 단단한 형태로 만든다. 그걸 중합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리식염수로 수화한다. 그러니까 중합 반응을 거쳐서 단단해졌으니까 얘를 그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수화를 시켜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간이 좀 늦어서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컷 틀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컷 플라스틱 몰드가 만들어지죠. 실제로 쓰는 건 이 스테인리스 그 틀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몰드를 만들기 위한 거고, 거기에 실제로 그 소프트 콘택 렌즈를 만들 땐 이 플라스틱 몰드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컷 몰드, 그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암컷 몰드를 만들고요. 또 그 반대로 또 수컷 몰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서 찍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수컷 몰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요 아래쪽에 보면 어디 있나요? 잠깐만. 아, 내가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이건 회전주조법이네요. 아까 회전주조법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그림으로 설명한 거네요. 수컷 몰드를 이용해서 암컷 몰드를 만들고 이렇게 회전축에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모노머를 주입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거나 열을 조사해서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딱딱하게 건조시키고 렌즈 가장자리가 이게 막
너덜너덜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렌즈 가장자리를 딱딱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니까 연마 작업을 하고 수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일회용 포장 용기에 포장하고 멸균하고 해서 박스에 포장해서 안경원에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주형주조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 QR코드 있으니까 요 QR코드 찍으면 또 주형주조법에 대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순몰드와 앞몰드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앞몰드와 플라스틱 순몰드를 만들고 그 앞몰드에다가 모노머를 주입하고 순몰드를 이용해서 꾹 하고 누르죠. 그래서 찍어서 만드는 지금 주형주조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외선이라거나 열을 조사해서 딱딱한 형태로 중합 반응을 일으키고 수화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일회용 용기에다가 포장을 해서 멸균 과정을 거쳐서 안경원에 공급한다. 이게 바로 주형주조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선반으로 제작된 렌즈의 표면에는 연마와 선반에 의한 자극이 나타나고 선반절삭법에 의해서 제조된 렌즈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전면이 거칠게 나타났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을 좀 연마 작업을 하는 추가적인 공정이 선반절삭법에선 필요하다. 그 내용을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세 가지 그 제조 공정의 장점과 단점들을 쭉 정리해 놨으니까요.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절삭법의 장점은 좀 전에 그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렌즈의 변수의 조정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 8.50으로 만들고 싶으면 8.50, 또 만들다가도 아니야 이게 8.50보다 8.40이 낫겠어. 8.40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깎아서 변수를 조정할 수 있고요. 또 전면의 베이스 커브를 전면의 곡률 반경을 얼마든지 조정해서 도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마이너스 3다이옵터가 필요하면 마이너스 3다이옵터를 만들겠지만 마이너스 3.17이라는 굴절력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요즘은 컴퓨터랑 연결해서 비구면의 형태로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렌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사실은 이 선반에 뾰족한 것으로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표면 그 연마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제조 공정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조 단가가 비싸지고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후면을 먼저 가공해서 베이스 커브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면을 가공해서 굴절력을 형성한다. 또한 하드 렌즈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반 절삭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오면요. 회전 주조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전 주조법은 회전하고 있는 앞몰드에다가 재질을 넣고 이런 회전시켜 가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조한다. 얘는 하드 콘택트 렌즈는 절대로 제조할 수 없고요. 장점은 표면이 아주 매끄럽겠죠. 회전시키면서 원심력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매끄럽겠어요. 더군다나 원심력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이 안쪽의 재질도 아주 그냥 그 간격이 없이 착착착착착 그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물질도 거의 끼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감도 매끄러우니까 아주 좋고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회용 렌즈 생산에 주로 사용된다. 대량 생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제조 방법이다. 하지만 현대에는 좀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현대에는 이제 주형주조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 단점은 렌즈의 변수 조정이 어려워요. 근시도수가 높은 경우 가장자리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변수를 내가 조정하고 싶어도 이게 뭐 회전되는 걸 1분에 한 300번 회전시키다가 이거 뭐 2번 회전시키면 될까? 이 베이스 8.50을 만들려면? 그게 사실 그 생각까지 쉽진 않잖아요. 선반은 그냥 입력하면 그대로 깎으면 되는데, 그래서 변수 조정이 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자, 특징은 렌즈 전면과 그 다음에 렌즈의 전면은 구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몰드의 틀이 이 구면의 형태로 생겨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재질을 넣어서 만들어도 렌즈의 전면은 구면으로 되어 있고요. 회전시켜가면서 후면이 쫙 하고 원심력에 의해서 퍼지게 되니까 후면은 비구면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또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근시도수가 증가된다. 왜?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중심은 얇아지고 가장자리가 두꺼워지는 오목 메니스커스의 형상을 더 많이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근시 도수는 증가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건 별표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30만 개, 40만 개, 막 100만 개, 1000만 개를 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주형주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앞몰드와 순몰드만 얼마든지 만들어 놓는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제조 단가도 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에 만들어지는 모든 소프트 콘택 렌즈는 바로 이런 주형주조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앞몰드와 순몰드만 충분히 만들어 놓으면 어떤 도수든 어떤 베이스 커브든 모두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밑에 쪽에 단점을 보게 되면 다양한 디자인의 렌즈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 몰드 만들어진 대로만 만들어야지 그 조금의 이런 변화도 별로 없어요. 또 초기에 이런 그 몰드를 아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의 렌즈 디자인, 하나의 도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몰드가 필요하니까요. 또 도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베이스 커브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모든 렌즈를 생산하려면 그 이런 앞몰드와 순몰드를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특징을 살펴봅시다. 여러 개의 몰드를 사용해서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 좀 전에 얘기했고요. 회전 주조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몰드 생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 주조법은 그냥 앞몰드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얘는 앞몰드, 순몰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회전 주조법은 앞몰드만 만들었고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후면의 베이스 커브와 도수를 결정하는데 이 주형 주조법은 어때요? 앞몰드와 순몰드에 따라서 앞몰드 요 휘어진 정도를 가지고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면에 그 곡률을 형성하고 즉 도수를 형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몰드를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후면의 베이스 커브를 형성해야 되니까 도수에 따라서 베이스 커브에 따라서 다양한 몰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주형주조법은 하드렌즈의 제조에도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이 주형주조법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보고 여기 있죠? QR코드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주형주조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요게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그 쇠로 만들어진 몰드예요. 그래서 이 쇠로 만들어진 몰드라기보단 틀이에요. 이 틀에다가 그 플라스틱 재질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굳혀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사용되는 요게 다 몰드예요. 하나하나 이게 다 앞몰드죠. 근데 또 순몰드를 만들어서 가까이 이렇게 눌러서 압착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 보세요. 일단 몰드를 만들어요. 몰드 프로덕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앞몰드와 순몰드를 각각 만들고 이 안에다가 재료를 쭉 주입하고요. 이건 지금 뭐 색깔 주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컬러 렌즈 공정인가 봐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누르죠. 액체를 붓고 꾹 누르죠. 지금 순몰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압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안쪽에 이게 지금 컬러 렌즈네요. 그래서 아까 색깔도 주입했네요. 그죠? 그래서 생산이 끝나게 된다. 그래서 검수 작업을 거치고 가장자리 연마 작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확대경을 이용해서 프린팅은 제대로 됐는지 가장자리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고체 상태로 딱딱하겠죠? 쭉 이동시키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염수를 있겠죠. 이건 지금 렌즈를 분리시키는 과정이라네요. 앞몰드와 순몰드 사이에 잠깐 조금만 뒤로 가볼까요? 여기 지금 앞몰드와 순몰드 사이에 렌즈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기계로 꾹 눌러서 몰드를 제거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가 이렇게 고체 상태로 생산이 됐겠네요. 그럼 다시 표면 상태 같은 거 검사 확인하고요. 하이드레이션, 이제 물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수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물을 부어서 수화시키는 그런 공정이죠. 이게 이제 그 포장 용기인데 거기다 식염수를 붓고 렌즈를 넣겠죠? 그리고 포장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멸균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 뚜껑을 다 겉 표지를 덮어서 실링,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포장해서 이제 각인 같은 거, 도수 같은 것도 기록하고 레이저로 그래서 안경원에 공급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재질에 대한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소프트 콘택 렌즈의 제조 방법에 따른 특징, 즉 회전 주조법과 주형 주조법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선반절사법의 또 장단점,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서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 콘택 렌즈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각각의 제조 공정에 따라서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각각의 그 제조 방식에 따라서 생산된 소프트 콘택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꼭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물론 과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가 됐는데 요즘은 거의 주형주조법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선반전사법으로 제조된 그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또 다룰 일도 있을 거고요. 또 회전주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렌즈, 또 주형주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렌즈들,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렌즈들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게 된다면 어떤 특정 사람에게 적절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선택해주고 또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것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아니죠. 콘택트 렌즈 기초 구조체 2차 시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통해서 이 다음 6장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모두 마칠게요. 안녕.